있는 대응과 제도 개선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오늘 멀리 부산, 대구, 구미, 인천, 서울 등 전국 곳곳의 전세 사기 피해자와 전세 사기 깡통 전세 문제를 위한 시민사회 대책위에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전세자금 대출은 임차인들이 더 나은 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도입되었습니다. 하지만 전세 대출을 받은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주택이 경매에 넘어가며 대출금을 포함해 전 재산을 잃는 상황에서도 세입자가 보증금 전액을 상환해야 합니다. 반면 금융기관은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공적 재원으로 보증하기 때문에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임차인의 전세 대출 조건만 맞으면 주택과 임대인에 대한 심사 없이 무분별하게 대출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 결과 2015년 20조 원에 불과했던 대출 잔액이 2023년 6월 162조 원으로 8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특히 전세 보증금 위반한 위험이 높은 신탁주택, 다가구, 후순위 임차인, 깡통전세 등에서도 전세 대출이 실행되었고 그 피해가 임차인과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 이후 3년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정부와 국회는 전세사기 피해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전세 대출 제도 개선에 대한 논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라 지원되는 금융 지원 혜택도 금융기관 창구에 전달이 되지 않아서 피해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 외국인, 다세대 공동담보 등 여전히 금융 지원을 받지 못하는 피해자도 상당수 존재합니다. 반면 시중은행들은 이자 수익의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먼저 오늘 서울 동작구 다가구 불법주택의 전세대출의 불신임자 사례를 김양아 동작아트 대책위 운영위원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동작아트 전세사기 대책위원회 운영위원 김양화입니다. 저는 금융기관과 금융당국의 전세대출 부실심사 때문에 위험한 건물에 전세계약을 하게 되었고 그 결과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피해자입니다. 전세계약을 할 당시 은행에서 중소기업 청년 전세대출을 받아 현재 거주하고 있는 다가구 주택에 입주했습니다. 제가 계약한 층은 위반 사항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 위층, 옥상이어야 할 부분에 불법으로 집을 만들어 세를 받고 있었고 그로 인해 건물 전체가 위반 건축물이었습니다. 원래 위반 건축물은 전세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은행은 제가 사는 세대는 위반이 아니니 전세 대출이 가능하다며 대출을 해주었습니다. 이것은 다가구 주택의 특성을 매우 무시한 무책임한 행위입니다. 다가구 주택은 세대별로 따로 소유할 수도 따로 매각할 수도 없고 건물 전체가 하나의 부동산으로 거래됩니다. 결국 건물 일부라도 위반이면 매매, 경매 등에서 모두 불이익을 받습니다. 매년 구청에서 부과되는 이행강제금, 위반 요소 철거나 양서화에 드는 비용까지 모두 건물 가치에 반영됩니다. 그래서 시세에 맞게 팔기도 힘들고 경매가 진행돼도 감정가와 낙찰가가 크게 떨어집니다. 제 임대인은 현재 파산 선고를 받았고 우리 건물도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위반 건축물이라는 이유로 경매 과정에서 불리해져 당연히 돌려받아야 할 이 많은 세대의 전세 보증금이 회수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만약 은행이 위반 건축물이라 전세 대출을 해주지 않았더라면 저는 이 집에 계약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지금의 전세 사기도 피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은행은 여전히 계약하는 임차 목적물이 위반 건축물이 아니므로 대출이 가능하다고 답했고 금융감독원은 은행이 대출 취급 결정하는 것에 명백한 위반 사항이 발견되지 않는 한 직접 관여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즉 하나의 주택으로 봐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험은 고려하지 않고 부분만 보고 대출을 승인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은행은 대출을 해줘서 손해볼 일이 없습니다. 대출 이자는 꾸준히 받습니다. 피해자가 보증금을 잃어도 대출 원리금을 갚아야 하는 사람은 바로 저 같은 임차인입니다. 결국 은행은 안전하게 수익을 얻고 위험은 오롯이 우리에게 떠넘겨졌습니다. 이 문제뿐만이 아닙니다. 임대인 부부는 매년 다가구 주택을 지어 총 4채의 건물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 3채의 건물은 기존 근저당을 한 번도 갚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서울 서남부 농업협동조합은 계속해서 새로운 대출을 내줬습니다. 저는 이것이 단순한 전세대출 심사 부실을 넘어 신축과 대출 과정 전반에 걸친 금융기관의 구조적 부실 대출이 아니냐는 의문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이런 반복적인 대출 승인으로 임대인은 건물을 계속 늘리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임차인들에게 돌아왔습니다. 서울 서남부 농업협동조합의 이러한 대출 행태가 부실 대출에 해당하지 않는지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또 넣었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답변은 임차인들은 제3자이기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답변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피해자인 제가 제 보증금을 날리게 만든 대출 과정의 진실조차 확인할 수 없는 현실, 이것이 바로 지금의 전세대출 제도와 금융당국의 민낯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금융기관과 금융당국에 강력히 요구합니다. 첫째, 전세대출 심사할 때는 건물 전체의 위험과 임대인의 재정 상태, 상환 능력을 반드시 함께 봐야 합니다. 둘째, 다가구 주택과 같은 경우에도 일부 세대만 떼어서 안전하다고 보는 형식적, 부분적 심사는 즉시 중단해야 합니다. 셋째, 부실 심사와 부실 대출로 피해가 난 경우 금융기관과 금융당국이 피해 회복 재원 마련에 나서야 합니다. 넷째, 금융당국은 개인정보 보호를 핑계로 피해자들을 외면하지 말고 전세대출, 건축대출 제도를 전면 재검토하고 위험심사를 소홀히 한 금융기관에 대해 강력히 제재해야 합니다. 금융기관과 이를 감독하는 금융당국은 그저 대출 상품을 판매하거나 형식적인 감독만 하는 곳이 아닙니다. 이들은 국민의 주거 안정에 기여해야 하는 공적 역할이 부여된 기관들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금융기관과 금융당국은 이 역할을 망각한 채 눈앞의 이익과 책임 회피에만 몰두하며 임차인들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피해를 막을 수 있었던 힘을 가진 기관들이 막지 못했다면 이제는 피해를 회복하는 책임도 져야 합니다. 전세대출 심사 제도를 전면 재검토하고 건물 임대인 위험을 외면한 모든 금융기관에 대해 강력히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금융기관과 금융당국의 각성을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가구 불법 건축물에 전세 대출을 한 금융기관도 문제지만 임차 목적물이 불법 건축물이 아니라는 이유로 대출이 가능하다고 답한 금융감독원 또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새 정부가 해야 할 일이 많지만 전세 대출 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개선 반드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은행 직원의 전세 사기 가담이 의심되는 사례를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전세 사기 피해자 안상아 님이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 대림동 하남빌 건물 전세사기 피해자 대표 안산아입니다. 저희도 앞서 발언하신 분과 같이 건물 임대인이 지난 7월에 파산 선고를 받았습니다. 저희 역시 지금 이제 앞으로 도대체 어떻게 될까 하루하루 숨죽이면서 불안에 떨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오늘 제가 발언할 내용은 이 내용이 아닙니다. 저희 건물 피해자들끼리 모여서 서로의 상황을 공유를 하다가 나타난 사실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쭉 열거하겠습니다. 하남빌 403호가 계약을 진행할 때 중개 보조인이 은행과 직원까지 보장을 해주었다. 하남빌 201호가 계약을 할 때 중개 보조인이 특정 은행에 특정 인물을 지정해주면서 건물 시공사 대표가 추천해준 사람이라고 발언하였다. 203호가 계약을 진행할 때 임대인이 특정 은행을 지정해 주었다. 206호가 계약을 진행할 때 중개 보조인이 특정 은행을 지정해 주었다. 301호가 계약을 진행할 때 중개 보조인이 특정 은행을 지정해 주었다. 304호가 계약을 진행할 때 중개 보조인이 지정해 주었다. 305호가 계약을 진행할 때 중개 보조인이 은행을 지정해 주었다. 그리고 다른 건물 201호가 계약을 진행할 때 중개 보조원이 해당 은행을 지정을 해주며 청구에 가서 지점장 소개로 왔다라고 말하라고 하여서 대출이 진행이 되었다. 그리고 402호가 계약을 진행할 때 중개보조인이 은행과 직원까지 배정을 해주었으며 하지만 계약 당시 그 창구원은 여기는 다른 지역구이고 중기청 대출 자체가 이득이 큰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이 대출을 진행할 수 없다라고 하고 나서 그 자리에서 지점장과 통화를 하고 오더니 대출을 진행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대출 직후 해당 은행의 본사에서 해당 지점에 대해서 감사 없이 나왔습니다. 이 대출이 왜 진행이 되었느냐.
자, 금융권에게 묻겠습니다. 이 상황에서 과연 금융권은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까? 저희 아까 말씀드린 사례들은 대부분 중소기업 청년 전세대출을 받은 청년들입니다. 34세 이하의 연소득 3,500만 원 이하 청년들, 즉 사회초년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대출 상품입니다. 나라에서 사회초년생들 힘드니까 이걸로 집 구해서 살라고 만들어 놓은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할 때 대출을 신청한 임차인들의 경제 상황이나 모든 것들을 보면서 임대인의 정보는 보지 않는 겁니다. 단적으로 제가 작년 12월에 계약을 진행했을 때 중개보조원이 은행과 창구까지 지정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은행이 대출이 진행이 돼서 올해 1월에 대출금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2월부터 임대인은 파산 절차에 돌입해서 저는 실입주가 3월이었는데 제 입주 전부터 이미 임대인은 파산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은행은 뭐 해봤습니까? 묻지 않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임대인이든 중개보조원이든 은행과 창구와 지점과 직원을 연결해주면 처음에는 호의라고 생각을 하겠죠. 하지만 이것들을 모아보니 이것이 호의입니까? 아니면 작당입니까? 우리는 이거를 예리하게 바라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동산 업자들과 은행 지점장들과의 이런 전화 한 통이면 다 되는 이런 커넥션도 어이가 없는 일이지만 적어도 청년들에게 국민들에게 보금자리를 주겠다라고 하면서 진행되는 이런 대출에 대해서는 국민들과 청년들이 우선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들에게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금융당국은 그 책임감을 높였어야 되는 문제 아닙니까? 이게 이렇게 진행되면 은행은 그냥 건물주들의 창고 아닙니까? 그래서 전화하면 돈 꺼내주고 그 많은 돈이 시중으로 풀리고 그 돈들은 전부 다 사기꾼들의 뱃속으로 들어가고 이런 구조 속에서 과연 금융권의 책임이 없는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세 사기 문제에서는 이 해결 과정에서는 금융권의 책임 있는 집행과 투명하고 깨끗한 증명이 필요할 것입니다. 저희는 이 모든 상황에서 금융권의 책임이 있다는 것을 피해자들은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앞서 발언해주신 하나님을 비롯한 많은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정부가 만들어 놓은 정책 대출을 이용했습니다. 정책 대출은 시중 금리보다 저렴하기 때문에 조금 더 주거비를 절약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정부가 이런 대출들을 무분별하게 허용될 수 있도록 금융기관을 감독하지 않은 그 책임 또한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구호 한번 외치겠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에 대한 금융권의 사회적 책임을 요구한다. 요구한다. 부실한 전세 대출 심사로 전세 사기 피해 양산한 금융기관 규탄한다. 네, 다음은 금융지원이 어려워 공동담보 피해를 금융지원이 어려운 공동담보 피해 사례를 이단비 부산대책위 위원장으로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산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 위원장 이단비입니다. 현재 금융당국의 무분별한 전세대출로 인해 수많은 피해자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부산은 공동담보 피해자들이 유난히 많습니다. 공동담보 근저당은 개별 원룸이나 오피스텔마다 각각 근저당을 설정하는 방식이 아니라 여러 담보를 하나로 묶어 더 큰 금액을 대출받기 위한 구조입니다. 이렇게 큰 금액의 대출로 이익을 보는 사람은 단 두 부류입니다. 바로 임대인과 은행입니다. 은행은 공동담보를 통해 건물 감정가의 60에서 80%에 해당하는 수십억, 수백억을 대출해주고 이자를 챙겼습니다. 뿐만 아니라 해당 건물에 입주한 수많은 임차인들의 전세대출 이자까지 수익으로 가져갔습니다. 작년 은행의 이자 수익 구조를 보면 얼마나 막대한 순이익을 올렸는지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것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은행의 대출의 위험성을 알면서도 제대로 된 심사와 설명 없이 무분별하게 대출을 남발했다는 게 문제입니다. 공동담보 비율이 80%에 해당하는 건물의 경우는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사실을 은행도 분명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전세대출이 가능했던 이유는 은행이 절대 손해를 보지 않은 구조 때문입니다. HF, 허그 등 정부기관의 보증으로 인해 은행은 전세대출의 원금의 80에서 100%를 대위변제로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이 구조는 명백히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보다는 오히려 사고를 키우는 역할이 되었고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양산한 주된 원인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전세 사기 피해에 막대한 책임이 있음에도 모든 해결 논의 자리에서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으며
여전히 피해자들에게 이자를 받아내고 경매 과정에서도 한 푼이라도 더 이자를 챙기려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공동담보 건물의 경매는 단순히 내 집이 낙찰이 되었다라고 해서 끝나지 않습니다. 한 담보로 묶인 매물 중에는 선순위, 후순위, 외국인 임차인, 불법 건축물이 뒤섞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건물은 경매 시장에서 입찰자가 적기 때문에 낙찰과 배당까지 수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전세사기 특별법상 경공매 종료시라는 조건이 붙은 20년 무이자 상환 신청을 할 수 없게 만듭니다. 공동담보 피해자들은 내 집이 낙찰되는 순간부터 20년 무이자 상환 신청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청을 해왔지만 아직까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결과 오늘 저는 이 뜨거운 한여름 땡볕 아래에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첫째, 금융권은 공동담보 피해자가 내 집이 경매가 낙찰되는 순간부터 무이자 상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십시오. 둘째, 전세 사기 피해가 명확한 건물의 경우 경매 배당 시 원금의 일부를 감액하거나 최소한 경매 중에 발생한 근저당 이자는 배당 청구에서 제외하는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하십시오. 은행과 금융당국이 진정으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려면 지금 이 자리에서부터 변화가 시작되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금융 지원이 어려운 공동담보 피해자들을 위해서 금융기관과 금융당국은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전세 대출로 인해 개인 회생을 고려하고 있는 박희연 부산대책 부위원장의 발언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공동담보 건물 전세 사기 피해자이자 부산 전세 사기 피해자 대책위 부위원장으로 활동 중인 박희영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공동담보 건물은 전 세대의 경매가 모두 끝나야 배당이 끝나고 받을 수 있는 금융지원 역시 경매가 모두 끝나야 가능하기에 이 모든 게 끝나기까지 그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전세 사기 피해 지원책만 믿고 하염없이 기다린 것도 벌써 2년이 흘렀습니다. 도무지 길이 보이지 않아 견딜 수 없는 버거움에 지쳐 개인 인생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고 싶습니다. 하지만 제 전 재산은 현재 보증금으로 모두 묶여 있습니다. 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대출이 필요한데 전세 사기로 날린 전세 대출 때문에 추가 대출이 쉽지 않습니다. 결국 카드 대출밖에 선택지가 없는데 이마저도 안 된다면 대부업체를 알아봐야 합니다. 이사를 가도 기존 대출의 이자에 더해 새로운 대출의 이자까지 내야 하는 상황이라 이자 부담이 적지 않습니다. 더하여 회생에 들어가게 된다면 사회초년생부터 미래를 위해 준비했던 개인연금과 청약통장 모두 잃게 됩니다. 사기를 당한 것도 억울한데 이미 전세 사기로 모든 것을 잃고 다시 딛고 일어나려 해도 그나마 있는 다리마저 모두 잘려버리게 되는 셈입니다. 미래를 위해 준비한 모든 걸 다 잃어야 합니다. 저는 부산에서 전세 사기를 당했습니다. 1억 6천만 원의 보증금입니다. 제 경우 서울에서 전세 사기를 당했다면 최우선 변제금을 받을 수 있는 소액 임차인에 해당되어 5,500만 원이라도 돌려받을 수 있었겠지만 부산의 최우선 변제금은 8,500만 원 이하일 때 2,800만 원을 겨우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소액 보증금의 범위가 너무 작아 저의 경우를 예로 들면 한 푼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서울과 비교해 소액 보증금 범위가 약 2배로 그 차이가 너무도 큽니다. 이 최우선 변제금은 개인 회생 시에도 갚아나가야 하는 금액에 큰 영향이 있습니다. 저는 모아둔 것도 다 보증금으로 해당되진 않습니다. 하지만 지역 간 차이가 이해 가능한 수준을 넘어서도록 크다는 건 납득하기가 많이 어렵습니다. 회생을 고려하는 지방 피해자들끼리는 어떻게든 당했을 전세 사기라면 당해도 서울에서 당해야 했다고 자주 섞인 이야기를 할 정도입니다. 모두가 전세 사기는 당신의 잘못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다시 딛고 일어나 새로 시작하기 위해 제도의 도움을 구하려 해도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게 주어진 기존의 잣대와 상황은 나라가 마치 너의 잘못으로 인한 피해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로 어떻게 다시 삶을 꾸려나가야 할지 너무 힘듭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숨통을 틔울 수 있는 유연하고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한 기준으로 다시 일어나고자 하는 마음을 지켜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세사기 특별법이 개정되어서 전세사기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박희영 부위원장님처럼 여전히 고통받는 피해자들이 많습니다. 문제는 회복받지 못한 보증금을 평생에 거쳐서 상환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정부와 금융기관이 피해자들의 빠른 회복을 위해서 금융 지원을 조속히 확대해야 할 것입니다. 네, 다음은 외국인 피해자분이 지금 오늘 상황으로 조금 늦으셔서 경기도 피해 대책위 이하은 부위원장으로부터 대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금융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는 외국인 피해자들에 대한 사례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전세 사기 외국인 피해자입니다. 지난 10여 년간 가족 모두가 한국에서 성실히 일하며 힘들게 모아온 전 재산을 전세 사기로 잃었습니다. 전세 사기 외국인 피해자들은 모두 국토부가 인정한 전세 사기 피해자 결정문을 정식으로 발급받아 법적으로 피해자임이 인정되었으나 현행 전세 사기자 특별법에서 보장하는 금융 지원을 단 한 가지도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생계와 주거 모두 위기 상황이며 경매와 강제 퇴거가 임박해 있습니다. 특별법은 전세 사기 피해자 및 특별법 제2조 제4호 다목에 해당하면 디딤돌 대출, 보금자리론 신청이 가능하다고 규정합니다. 그러나 금융기관 실무에서는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신청 자체를 거부하는 법과 실무의 불일치로 외국인 피해자들을 차별하고 있습니다. 구입자금 대출 지원인 전세 사기 피해자 전용 디딤돌 대출과 보금자리론 모두가 신청 대상이 전세 사기 피해자 및 특별법 제2조 제4호 다목에 해당하는 사람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모두 국토부로부터 전세 사기 결정문을 받은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고 명시되어 있는 신청 대상임에도 금융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HF 특례 보금자리론은 국내 거소 신고한 외국 국적 동포만 예외로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있지만 이것 또한 특정 비자만 가능하더라도 LTV의 최대 60%까지만이라는 제한이 있고 거기다 피해주택 모두가 다세대여서 기타 주택으로 분리되어 방빼기인 지역별 소액 임차 보증금이 공제가 되어 보증보험조차 받아주지 않는 외국인들에게는 사실상 무용지물입니다. 전세사기 피해자의 요건 1, 2, 3, 4호를 모두 충족한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특별법상 규정한 모든 지원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요건을 모두 충족함에도 실무에서는 외국인 피해자들을 제외하고 있고 모든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없게 제한과 차별을 두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특별법의 제정 이유가 경공매 등으로 퇴거 위기에 처한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주거 불안 해소라는 것이 목적입니다. 전세사기는 국적을 가리지 않고 피해를 주는데 동일한 결정문을 받은 피해자 중 외국인만 배제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 원칙과 특별법의 입법 취지에 모두 어긋납니다. 경매가 시작이 되고 매각기일이 잡히고 강제 퇴거가 코앞에 있는 외국인들은 현재 법이 보장하는 지원에서 배제되어 어린아이들과 노부모를 안고 노숙 위기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외국인 피해자들에게 디딤돌 대출, 보금자리론, HF 특례 보금자리론을 동일 조건으로 적용시켜 주시고 국적을 불문하고 외국인 피해자들에게도 금융 지원을 전면 개방해 주시길 바랍니다. LTV 차별을 해소하여 외국인 피해자들도 내국인 피해자들과 동일하게 최대 LTV 100%까지 적용시키고 보증보험 적용도 확대하여 다세대 주택 및 기타 주택 분류로 인해 보증보험 배제도 해소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외국인 피해자들도 대한민국에서 세금과 의무를 다하며 살아왔습니다. 전세 사기는 국적을 묻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보호는 국적을 기준으로 차별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피해 건물, 같은 임대인, 같은 사기인데도 차별적인 지원은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특별법의 취지에 걸맞게 모든 피해자들에게 경매, 강제 집행전 외국인 피해자들에게도 보호 조치가 실행되어 동등한 금융 지원이 시급히 실행되기를 바랍니다. 네, 외국인 피해자들이 특별법상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음에도 은행 창구에서 거부되는 상황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기관과 당국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아울러 전세사기 피해자는 국적에 관계없이 차별 없는 지원이 가능하도록 추가적인 법 개정도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네, 다음은 전세대출의 문제점과 그리고 이 문제를 어떻게 개선해야 될지 그 개선 방안에 대해서 서준규 민달팽이 유니언 위원장으로부터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개받은 것처럼 청년 세입자연대 민달팽이 유니온에서 활동하고 있는 서동규라고 합니다. 앞서 전세사기 피해자분들이 은행이 전세대출이 이 전세사기에서 얼마나 중요한 요소였는가를 절절히 증언해 주셨습니다.
전세대출 잔액이 올해 200조 원을 넘었다고 합니다. 모래 위에 200조 원이라는 탑을 쌓아 올린 겁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빼앗긴 보증금 대부분이 중소기업 취업 청년 전세자금 대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과 같이 정책 대출을 통해 마련되었습니다. 정책을 설계한 곳은 정부이고 심사를 할 일선에서 대출을 심사하고 대출을 내어준 곳은 은행이지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책임은 오로지 세입자가 지게 됩니다. 통장에 찍히지도 않았던 돈을 갚느라 몸이 부서져라 일을 하고 밤마다 억울함에 억장이 무너집니다. 주거 안정을 이루어야 할 정책이 오히려 주거 불안을 심화시키는 꼴입니다. 어떻게 이것을 정상적인 정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빚내서 새 살라는 정책도 문제이지만 은행에서 벌어진 온갖 편법적인 대출로 인한 피해도 고스란히 세입자들에게 전가되었습니다. 금융권은 이 말도 안 되는 사태에 어떻게 책임질 것입니까? 은행은 사회가 합의해서 만들어진 전세 사기 구제책을 전달하는데도 협조적이지 않았습니다. 은행 창구에서 대안대출이 거절되는 사례는 비일비재합니다. 아무리 항의를 하고 하소연을 하고 정부의 지침이 담긴 문서를 제시해도 거절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들 사이에서는 어떻게 금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해서 대안대출을 받을 수 있을지를 서로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게 정당하게 돌아가야 하는 피해 구제책을 막으면 인센티브라도 받습니까? 민달팽이 유니온과 상담한 한 전세 사기 피해자는 집 주변 모든 은행 창구를 돌았습니다. 모든 은행 지점에서 대출 처리를 거부당하고 인맥을 활용해서야 겨우겨우 접수를 받아주는 지점을 찾았지만 그마저도 왕복 3시간이 걸렸습니다. 은행이 크나큰 2차 피해를 가한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통장에 찍히지도 않은 보증금 대출을 갚지 못해 개인회생을 하고 피해 구제책을 말해도 나몰라라 하는 은행 창구 앞에서 좌절하는 동안 은행들은 떼돈을 벌고 있었습니다. 작년 국내 은행들은 이자 수익으로만 59조 원을 벌었다고 합니다. 올해 상반기에도 사상 최대 실적이라고 합니다. 제도의 불합리함과 은행의 불실 심사로 3만 명이 넘는 세입자가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은행들은 돈잔치입니다. 금융권은 전세 사기 피해에 책임이 있습니다. 은행에 올린 이자 수익에는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피눈물이 있기 때문입니다. 은행들이 전세 사기 피해를 회복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기를 촉구합니다. 또한 정부에도 요구합니다. 대출로 돌려막는 주거 정책을 재검토해야 합니다. 사람들에게는 빚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집이 필요합니다. 높은 보증금을 마련해 주겠다며 대출을 늘리면 그 대출금이 투기 자금이 되어 보증금을 높이고 손쉬운 먹잇감이 되어 억울한 피해를 만드는 악순환을 이제는 멈춰야 합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들과 시민사회는 수년간 전세 사기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대안들을 말해왔습니다. 집값 대비 대출과 보증금 비율을 70% 이하로 규제하는 전세가율 제한, 전세자금 대출의 원금 상환 의무를 임대인에게 부여하는 대출정책 개선, 계약갱 신건 확대와 같은 세입자 권리 강화, 민간임대주택을 관리하는 세입자 행정 강화가 그 골자입니다. 새 정부와 은행은 하루빨리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정의롭게 피해를 회복할 방안과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를 근절할 방안을 책임있게 내어놓기를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내일 새 정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향후 5년 정부의 청사진을 발표한다고 합니다. 네, 그 청사진에는 전세 대출 제도 개혁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전세 사기 원인으로 지목되는 전세 대출을 이대로 방치하면 전세 사기 문제 전세 사기 피해는 지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새 정부가 적극적인 자세로 전세 대출 문제 해결에 나서기를 촉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철빈 공동위원장으로부터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요구 사항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자회견문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금융권이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을 요구한다. 전세 사기 대란이 벌어진 지 3년이 된 이 시점에 우리는 금융의 역할을 묻지 않을 수 없다. 32,000명이 넘는 전세 사기 피해자 중 75%가 40세 미만 청년층이고 상당수는 국가가 지원하는 정책 대출인 중소기업 청년 전세대출이나 버팀목 전세대출을 이용한다. 한국도시연구소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세 사기 피해자의 80%는 전세대출을 받았으며 그 금액은 평균 9,600만 원에 이른다. 지난 수년간 무분별한 전세대출이 이뤄진 결과 은행들은 2024년에만 이자 수익을 59조 3천억 원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년간 금융권은 전세 사기에 대해 책임감을 가지고 의견을 표명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오히려 금융권은 부실한 대출 심사로 전세 사기를 방조했고 심지어 특정 지점에서는 전세 사기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정황이 포착되어도 자성작용은 미비했다. 모든 피해자에게 평등하게 보장되어야 하는 저리대환 대출, 경락대출, 특례 채무조정 등의 지원 대책을 신청하면 특별법에도 없는 갖가지 이유를 대며 피해자들의 간절한 요청을 거부해왔다. 피해자들은 피눈물 흘리며 개인회생을 고려하는데 전세대출로 가장 큰 이득을 봤음에도 조금 더 고통분담을 하지 않겠다는 금융권을 강력히 규탄한다. 오늘 우리는 전국 32,000명의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표해 금융권이 전세사기에 대한 사회적 책임감을 가지고 피해자 구제와 제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한다. 첫째, 전세대출 심사 강화하고 불법, 탈법, 과잉대출 금지하라. 전세대출은 실질적으로 임대인에게 제공하는 대출임에도 임대인의 신용도를 전혀 심사하지 않는다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 임대인의 신용도, 자기자본 및 대출 대상 물건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고 위험한 전세 사기를 걸러내는 시스템을 마련하라. 또한 불법, 탈법, 과잉 대출로 인해 전세 사기에 공모한 금융권 종사자는 엄중 징계하고 부당 이득을 철저히 환수하라. 둘째,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에 적극 협조하라.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 금융대책을 제공하는데 특별법의 취지와 맞지 않는 은행 내부 지침을 개선하라. 외국인이건 다세대 공동담보 피해자건 청약으로 인한 일시적 1주택자건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으면 모두가 동일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고 까다로운 이용 여건을 대폭 완화하라. 셋째, 전세대출로 벌어들인 수익을 피해자 지원에 활용하라. 지금껏 전세대출로 벌어들인 이자 수익의 1%만이라도 상생기금으로 출연하고 대출이 아닌 피해자 지원금으로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보장하라. 우리가 낸 대출 이자로 은행의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면 성과급 잔치를 벌이는 것이 아니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에 써야 하는 사회적 책임이 있다. 넷째, 새 정부는 금융규제를 통해 전세사기 예방에 적극적으로 나서라. 국민주권 정부라는 명칭에 걸맞게 국민의 삶을 도외시하는 무책임한 금융정책을 용납하지 말아야 한다. 전세대출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와 함께 무분별한 대출에 대한 공적 보증을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전세대출에 대해 임대인의 DSR 반영 등 전세사기 걱정 없는 안전한 금융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전세대출과 공적 보증이 껴있는 한 전세계약은 더 이상 사금융일 수 없다. 무분별한 전세대출을 전혀 통제하지 않은 국가와 금융권은 32,000명의 전세사기 피해자를 구제하고 더 이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이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최선을 다해 투쟁할 것이다. 2025년 8월 12일 무분별한 전세대출 떠넘기는 금융기관 규탄 및 제도 개선 촉구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네, 오늘 기자회견은 피해자들의 요구사항 4가지를 구호로 외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금융권은 전세대출 심사 강화하고 불법, 탈법, 과잉대출 금지하라. 금지하라! 금지하라! 금지하라!
금융기관은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에 적극 협조하라. 금융기관은 전세 대출로 벌어들인 수익을 피해자 지원에 활용하라. 새 정부는 금융 규제를 통해 전세 사기 예방에 적극 나서라. 네,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기자회견에 참석해 주신 많은 분들도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전세 대출, 무분별한 전세 대출을 일으킨 정부와 금융기관의 책임을 묻고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활동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